건축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단에는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정들이고요. 하단이 학생들이 건축 설계학 과정에서 사용하는 플로차트가 되겠습니다. 하단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테마를 선정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 줄 겁니다. 그러면은 부지 선정을 하고요. 용도와 규모가 정해지면은 개념 설정부터 합니다. 개념 설정하고 스케줄을 작성하는데, 스케줄은 여러분들 15주 과정이 일종의 스케줄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최종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타임 스케줄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자료들이 있냐면은 개념을 위한 자료가 있을 수 있고요. 강론이나 원론도 있을 거고요. 유사 사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판넬이나 모형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도 있을 겁니다. 상세한 거는 뒤에 다시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지 분석을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도시 계획 확인이라고도 같이 씁니다. 지적도, 항축도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대지를 확대하고 면적을 산출하고, 이거는 CAD로 합니다. 지형도, 항축도에 의한 고도나 경사도를 분석합니다. 대지 분석도 일조, 조망, 풍향, 소음, 진입, 프라이버시 등 분석하고 작성합니다. 이 부분은 잘 여러분들이 안 하는데, 전기, 전화, 상하수도 이런 설비에 관련된 있는 이런 계획도 실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여러분들은 생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규 검토를 합니다. 건축도시계획법, 소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건축법이죠. 예를 들면 1조, 주차장, 건폐율, 용적률, 조경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대지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하는 계획 및 소요 공간 면적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의 경우에 건방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산출해야 되겠죠. 초기 배치 대안 작성을 해서 평가해서 다음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피드백을 해서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조닝 기능도 동선 분석을 해서 계획 설계를 합니다. 이 계획 설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 부분으로 피드백을 해서 같은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 계획 설계를 평가해서 예스냐 노냐, 물론 마음에 들고 예스가 되면은 결정안이 채택이 될 것이고요. 아니면은 다시 계획 설계를 다시 한 번 더 작성을 하고, 결정안 채택이 되면은 결과물을 완성합니다. 최종 성과물은 여러분들은 모형과 판넬이 있을 거고요. 포트폴리오도 있습니다. A4 사이즈 폴리오도 여러분들이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전체의 과정은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것은 학생 건축 설계 프로세스입니다. 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은 디자인 팩트, 디자인 요소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각각의 요소를 살펴보면은 먼저 필로티는 건물을 셋백시켜서 보이드 공간을 만들어 놓은 이런 사항이죠. 공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차나 아니면은 사람이 다니는 동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라스입니다. GL에 맞붙어서 반외부 공간으로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데크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베란다, 네 번째가 발코니가 있는데요. 발코니는 건물의 외벽에 돌출한 형태를 지니고 있고요. 베란다는 건물이 줄어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옥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붕이 있고요. 회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둥이 일렬로 서가 있고 그 사이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반외부 동선을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툇마루는 한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죠. 썬크는 GL 하부를 오픈을 시켜서 햇빛이 지하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든 그런 디자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벽, 담장, 레이어는 우리나라 말로 켜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정, 수공간, 뜰, 외부 계단, 브릿지, 이 디자인 요소는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나중에 보여줄 여러가지 사례에서 어떤 디자인 요소들이 보이는지를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